고요한 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소음이 멎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을 무의미하게 쓸어내립니다. 한때는 당신을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녀는 이제 당신을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아침보다 늦은 밤의 무게가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순간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이별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들을.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잃게 될까?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는 나 자신과 이렇게 단절된 느낌을 받을까? 왜 나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피상적인 해결책들을 외치기 전 연애 코치나 인스타그램의 명언 혹은 단기적인 치유 앱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융.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그림자, 영혼, 잊혀진 트라우마, 그리고 단단한 가면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면 아이의 존재를 들여다본 심리학의 거장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유명 명언 10가지를 나열하는 가벼운 콘텐츠도 아닙니다. 이것은 괜찮은 척, 무언가를 쫓는 척,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에 지쳐버린 모든 남성들을 위한 심리적 모닝콜입니다. 칼 융의 말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겁니다. 당신의 에고를 갈기갈기 찢고 당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들춰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게 했던 그녀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불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듣지만 마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 아닌 깊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당신의 남성성을 재건하십시오. 칼 융이 이해했던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순간 삶, 관계, 사랑, 고통, 그리고 당신의 존재 이유까지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한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나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물이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고통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 고통을 제대로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버렸죠.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하며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죽어갔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당신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그 낡은 이야기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진 흉터처럼 자신의 과거사를 끌어안고 살다가 죽습니다. 나는 학대당했어.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 그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난 늘 부족했어.
당신은 어느새 과거가 당신의 인격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당신의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는 당신을 규정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재련하기 위해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연약했던 부분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어디서 성장해야 하는지,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당신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계속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어. 아무도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그 아버지, 그 남자, 그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진실성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이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배신은 2번 승리하는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타인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지나간 후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난 그럴 만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내게 행복은 어울리지 않아.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가짜 미소를 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융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닌 힘을 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팠어. 나를 부서뜨렸지.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결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똑같은 교훈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마치 무한 반복되는 루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쇼를 연출하고 당신의 의식은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성장하기를 선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중심이 잡히고 자기 인식이 투철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습니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트라우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변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나 통계 수치가 아닌 잿더미 속에서 벼려진 창조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맙다. 이제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제2장 내면의 지옥을 통과하지 못한 자, 결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한 적이 없는 것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차분하고 젠틀하며
늘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타입. 당신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분노가, 욕망이, 애고가 거칠고 혼돈스러운 불길이 표면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라고 배웠습니다. 예의라는 흙더미 아래 묻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배웠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가둬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남성성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열정이라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를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영혼의 수준에서 끌리는 남자들은 단지 친절하기만 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마를 만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노의 불길을 손에 쥐고 그것을 차분한 힘으로 벼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통달합니다. 에고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충동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여 고요함의 전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약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쟁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욕망 없는 절제는 공허합니다. 그림자 없는 남성성은 연극에 불과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먼저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이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의 지옥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게 할 통과의례입니다. 힘을 원하십니까? 그 불 속을 통과하십시오. 존중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달하십시오. 지속되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해롭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의 모습이며 세상이 그리고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의 모습입니다. 제3장 온전함이란 빛과 어둠의 통합이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신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늘 미소 짓고 항상 예에 바르며 결코 시끄럽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분노, 자기주장, 남성적인 날카로움을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위험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불길, 어둠, 야성적인 본능. 이 모든 것이 가짜 평온함과 억지 인내심, 그리고 착한 남자라는 에너지의 여러 겹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함께하기 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흥미를 잃고 멀어지며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궁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칼융은 당신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답을 줍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들, 즉 분노, 지배력, 야생의 본능, 길들여지지 않은 불길은 결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온전함을 이루는 잃어버린 조각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억누를 때 당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함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 진실함, 그리고 자신의 어둠을 알고 그것을 통달하는 법을 배운 남자의 원초적이고 단단한 에너지에 연결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것은 유해한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지배하거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알파메일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나우면서도 친절할 수 있고 보호적이면서도 연약할 수 있으며 단단하면서도 열정적일 수 있는 남자. 자신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강인함으로 벼려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항상 부드러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고요해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공간을 내어주고 언제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직 빛이 되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뿌리 뽑히고 수동적이며 공허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낍니다. 무언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은 훌륭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어긋남은 바로 당신이 억압한 불길, 당신이 주장하지 못한 날카로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다정하든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항상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녀는 그 단절감을 감지할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좋아요를 받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함, 당당함, 그리고 강력한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남자는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설 때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인정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뼛속까지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나는 잘해주는데 왜 여자들은 떠나갈까? 아무리 친절해도 왜 난 늘 부족하게 느껴질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답은 그녀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숨겨온 당신의 조각들, 원초적이고 사납고 단단한 신성한 남성성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제4장 살아내지 못한 삶의 무게. 칼융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만큼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시련보다 더 큰 고통이 있고 실패보다 더 깊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조용한 통증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길 위 어딘가에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루하루,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핑계 삼은 변명들 속에서 하나씩 타협하다가 마침내 내면의 불꽃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지친 눈으로 미소 짓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춰진 버전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행동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융은 이 현상을 그저 관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산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을 다루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도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녀가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이 충분히 재미있거나 키가 크거나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신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는 것 대신 존재하는 것을 시작할 때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여자의 마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성들은 외모나 매력에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 움직임, 성장,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며 내 안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 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깊은 남성적 흐름에 이끌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꺼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남자, 중력을 가진 남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포기할 때, 당신의 재능, 꿈, 소명을 배반할 때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신성한 의미가 아니라 쉽게 잊히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배경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여자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무감각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정체를 감지합니다. 그녀는 서서히 유령이 되어가는 남자와 연애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더 큰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두렵거나 지치거나 스스로 만든 새 장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은 당신에게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건넵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잠재력을 낭비하며 피 흘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적이 가진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석처럼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며 그 어떤 향수나 작업 멘트,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을 방 안에 가져옵니다. 여성들은 틀에 박힌 일상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진력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며 그것을 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결코 시작하지 못한 사업, 만들지 못한 음악, 발전시키지 못한 힘, 싸워보지 못한 비전.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부활시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걸린 것처럼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위해 언젠가 당신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좇으십시오. 단련의 고통은 후회의 유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침묵마저 목적으로 메아리칠 만큼 충만하게 살아낸 남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그녀는 결코 당신의 이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5장 슬픔을 마주하라. 그곳에서 영혼은 성장한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끌어안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성장할 것이니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가슴 속에 불빛이 꺼져버렸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출근하고 사람들에게 미소 짓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만 데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까지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홀로 남아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 사랑, 그 충성, 그 늦은 밤의 약속들, 그중 단 하나라도 진짜이긴 했을까?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당신은 SNS를 열고 그녀가 이미 다 잊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봅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잊으라거나 그냥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그 슬픔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등장합니다. 반창고 같은 조언을 하는 치료사가 아니라 정신의 영적 전사로서 말입니다. 그는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슬픔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즉 가슴의 통증, 분노, 혼란, 공허함은 약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무뎌지라고, 괜찮은 척하라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라고, 다른 여자의 침대로 뛰어들라고, 더 무거운 역기를 들고 동기부여 명언을 올리라고 가르칩니다. 조용히 내면에서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끝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진정한 자기인식의 시작, 정서적 성숙의 시작, 마침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춘 남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련은 편안함이 항상 숨겨왔던 것들을 당신이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의 불안감,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고통,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한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환상.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지옥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은 신성한 것입니다. 강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그 불 속에 앉으십시오. 정서적 심연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강력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산산조각 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부서지고 재건되고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실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통과 의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위한 공간, 존재감을 위한 공간, 목적을 위한 공간.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하는 남자들은 영원히 얕은 상태로 머뭅니다. 그들은 한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에게로,
하나의 오락거리에서 다른 오락거리로, 하나의 가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옮겨다니며 결코 되어가지 못하고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끌어안는 남자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해집니다.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깊이를 느껴보았고 자신의 지옥을 걸어보았으며 수치심 없이 울어보았고 파괴 없이 분노했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의 외부의 어떤 것도 그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도, 배신도, 타인의 인정도, 삶의 혼돈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가짜 평화를 좇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치유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 통증을, 그 침묵을, 그 외로움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남자를 당신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영혼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용기 속에서. 그러니 비를 맞는 왕처럼 당신의 슬픔 속에 서십시오. 폭풍이 당신을 정화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멎으면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남자로 걸어 나아가십시오. 제6장. 홀로 설 수 있어야만 무엇이 나를 지탱하는지 알게 된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지탱하는지 알기 위해 홀로 있어야만 한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지지해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믿어요. 내가 뒤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지를 얻지 못할 때 당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움츠러들며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SNS를 헤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진실의 망치를 내려칩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지탱하는지 알기 위해 홀로 있어야만 한다고.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어둡고 텅 빈 방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당신은 단단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기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묶여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두려움에 의해 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융의 이 말은 단순히 고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광야로 걸어 들어가 실제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홀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목소리, 의심, 후회, 억압된 죄책감, 고통. 이 모든 것이 표면으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그들은 관계로, 파티로, 오락거리로 다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침묵 속에 앉을 때, 마침내 당신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같이 있기 위해 그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친구들의 박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남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에 절박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좇기에는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홀로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작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홀로 설 수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7장. 당신은 어떤 신화 속을 살고 있는가? 칼 융은 말했습니다.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가? 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출근하고 문자에 답하고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몇 시간 동안 스크롤을 하며 그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바로 거기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각본, 하나의 신화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 신화는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걷는 방식, 사랑하거나 사랑을 피하는 방식, 당신에게 끌리는 여성의 유형, 당신이 안주하는 삶의 종류, 당신이 믿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당신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지독하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의 신화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떠나서 이제 모든 관계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소년의 신화 말입니다. 당신은 착한 남자의 신화를 살고 있습니까? 항상 베풀고,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지만 계속해서 버림받는 사람의 신화. 아니면 당신은 부서진 남자의 신화를 살고 있습니까? 고통을 갑옷처럼 입고 고통을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화. 혹은 당신은 전사, 건설자의 신화를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해낸 남자.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정의할 것이다. 라고 말한 남자의 신화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질문을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거울로서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신화를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나의 이야기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감정의 고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랑에서 똑같은 패턴을 끌어당기며 똑같은 기회를 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왜 당신의 삶이 이렇게 각본에 짜인 듯 공허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지 의아해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트라우마, 가족 패턴, 오래된 시련과 묻혀있던 믿음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화를 다시 쓴다면, 당신이 펜을 되찾는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배우나 희생자가 아닌 작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결정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세상이 무엇을 느낄지 결정합니다.
그 힘은 환상이 아닙니다. 심리적 현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나은 신화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익힌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기억해낸 자입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상처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고통을 통해 변화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결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신화를 바꾸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단각본을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결말을 쓰는 데 있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융의 도전이자 당신의 각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각성입니다. 칼 융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위한 명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에고를 깨뜨리고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실을 썼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단어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맞서고 당신이 연기하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서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보는 것을 직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 갈망하는 사랑, 필요한 목적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망쳐온 당신 자신의 일부에 침묵 속에, 고통 속에, 여전히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진화하라는 당신의 부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자각과 진실, 그리고 단단한 남성적 힘에 뿌리내린 당신만의 전설을 쓰기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무감각했던 당신의 일부를 깨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변화를 약속하는 당신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텅 빈 조언과 가짜 자신감에 질렸다면 구독을 통해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빛을 잃어가는 친구,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는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생명줄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들은 칼 융의 말 중 당신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찌른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그 문장을 남겨 세상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 비친 모습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곧 되어갈 그 남자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